8월에 가장 많이 진단되는 질환.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대상포진이 발생되는 두 가지 이유를 차단하면 되겠죠. 약간의 보충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구안아사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구안아사는 입이 돌아갔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병의 한의학적 명칭입니다. 서양의학에선 안면신경마비라고 하죠.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어 뻣뻣해져 입과 눈 모양에 변화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들 안면신경마비는 찬 데에서 자서 그렇다, 추운 데 있어서 그렇다, 찬바람을 갑자기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안면신경마비는 여름에 증가됩니다. 여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의 기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여름 끝 무렵에 발병률이 증가되며 1년 중 8월에 가장 많이 진단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증가하는 면역 질환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겉보기엔 멀쩡한 피부지만 가끔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시는 분,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너무 피곤하신 분, 요즘 더워서 잠 설치시는 분, 폭염과 폭우의 반복에 지치신 분, 평소 면역력이 낮으신 분,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도움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8월에 특히 증가되는 질환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 8월 가장 환자가 증가하는 질환은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면역력이고 두 번째는 재활성화입니다. 대상포진은 내 몸에 잠복 중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바이러스성 질환이긴 하지만 지금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과거에 수두에 걸렸을 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병이죠. 다르게 말하면 수두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없다면 대상포진에 걸릴 일이 없고 대상포진 백신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어릴 때 수두 백신을 접종하며 수두에 걸릴 어린이들이 드물지만 지금 30대 이상은 어릴 적 수두 백신이 필수 접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두를 알아서 자체 면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30대 이상은 대부분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모님께 여쭤봐서 수두를 앓은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수두 백신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수두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컷하는 작용이고 대상포진 백신은 이미 들어온 바이러스가 소란 피우지 못하도록 매 눈으로 감시하는 작용입니다. 대상포진은 1년 중에 8월에 진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름에 날씨와 관련된 생활 습관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면장애입니다. 여름에는 밤에도 덥죠. 온습도의 이유로 수면장애가 생기면 면역세포의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식욕 저하입니다. 더우면 입맛부터 떨어지고 음료수만 먹게 되죠. 그럼 영양소 부족으로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과 비타민 C, B군 등이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 땀 분비가 늘어납니다. 땀 분비가 늘어날 때 땀만 수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배출되는데요.
이런 미네랄은 몸속에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덥고 뜨겁고 땀나고 잠 설치고 입맛 떨어지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는 여름은 사람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솔 생산 과정에서 미네랄이 고갈되기 때문에 면역세포 생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대상포진이 발생되는 두 가지 이유를 차단하면 되겠죠. 백신을 접종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막거나 내 면역력을 높이면 됩니다. 제가 출산 직후에 주위 분들이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잘 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무엇을 잘 하라는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이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면역력이 높으면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면역력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면역작용이 너무 과도해도 알레르기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신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면역력이 정상만 유지하도록 컨디션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리하고 야외 활동을 해서 몸이 지치지 않게, 그리고 지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과 수분 보충으로 몸을 관리해서 면역력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날은 저녁에 단백질이 풍부한 샐러드와 약간의 탄수화물을 드시고요. 술이나 커피는 최대한 줄이시고 시원한 곳에서 푹 주무세요. 면역력을 높여야 해 하면서 인위적으로 애쓰는 것보다는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면역계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이 진짜 면역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보충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비타민C에 미네랄 정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